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 9일자에 유튜브에서 쓰레기를 치우려면 이런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언뜻 볼 때는 기분이 좀 이렇게 묘했습니다. 뭐 저 정도를 갖다가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뭐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참 좋은 공간이구나. 그 여러 사람이 같이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좋은 얘기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좀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다루고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장대익이란 분인데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 석좌 교수, 진화학 및 과학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네요. 지식인은 왜 유튜브를 꺼리나? 근본적으로 매체 성격 때문. 깊이 있는 분석 논리 필요한 학문적 콘텐츠와는 안 어울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모든 이의 플랫폼, 지식인 자제라고 소비자는 오염. 그럼에도 쓰레기를 치우려면 진짜 고수들이 활약해야 된다. 아무튼 이건 이제 읽어보고는 자세히 이해를 못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남겨놓은 그 말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써놓으신 걸 갖다가 조금씩 이제 읽어보면은 인류 역사는 유튜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문명이 진화해서 사회적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 명제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유튜브. 정확히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지식과 기술의 총체가 이처럼 빠르게 생산, 변형, 확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구촌 곳곳의 갈등은 무음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지구촌 구석에 숨은 고수들은 골목대장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유튜브 활용법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시대다. 집단의 성취가 축적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문명이 진화하는 것이라면 유튜브는 문명 진화의 엔진을 할 만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뭐 아주 긍정적이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근 큰 논란이 된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의 경우처럼 유튜브 생태계의 한쪽은 말문이 막힐 정도의 무법지대다. 정치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시혜를 베푸는 듯한 겸손이 힘든 채널부터 태극기 부대가 열광하는 아무개 TV까지 유튜브들의 팬덤 정치는 디지털 부족 사회를 더욱 양극화하고 있다. 디지털 부족 사회. 이에 반해 레거시 미디어는 공적 가치 추구의 깃발을 슬그머니 내린 채 인기 유튜브 채널 따라 하기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들을 보면은 유튜브는 팬덤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 생태계를 고민하는 기존 지식인들에게 유튜브는 더욱 난감한 존재다. 하지만 그들이 유튜브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근본적이다.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클루어는 그 역조 미디어 이해에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매체 자체가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과 수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지식 생태계에서 권위를 가진 지식인들이 유튜브를 꺼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유튜브는 전통적인 학술 논문이나 책과 달리 짧고 시각적인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콘텐츠는 깊이 있는 분석과 논리가 중요한 학문적 콘텐츠와는 결이 다르다. 가령 논문은 종종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긴 텍스트로서 복잡한 이론과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유튜브 영상은 몇 분에서 몇십 분 내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둘째, 유튜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점이면서도 동시에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경계를 흐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때 지식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평가절하되는 좌절감을 경험한다. 가령 어떤
뇌과학 박사가 유튜브에 출연하여 정확한 뇌과학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옆에 자동으로 추천되어 뜨는 비전문가의 잘못된 뇌과학 정보가 소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비전문가가 출연한 채널의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식의 생산자는 좌절하고 소비자는 오염된다. 게다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는 영상 촬영, 편집, 마케팅 등의 기술적 지식과 경력이 필요한데 이는 학문적 연구와 강의에 집중해온 지식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관련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제 저도 이제 그렇다고 제가 학문적 연구와 강의에 집중한 지식인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실력이 없어요. 유튜브를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만질 수 있는 영상 촬영, 편집, 마케팅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은 그런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대일한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식인들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 유튜브의 최근 월간 활성 이용자가 4,624만 6,846명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제친 1, 2위다. 작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94%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수집한다고 답했을 정도다. 지금 우리는 좋든 싫든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현실을 무시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조금 과장을 하면 유튜브 생태계가 쓰레기 같다고 비난만 하거나 무시하고 꺼리는 지식인들은 우리 국민의 90%를 만날 의향이 없는 분들이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도 그게 많이 축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 게 제가 이제 하고 싶어 했던 공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그 공부를 할 정도는 없겠지만은 궁금해 한 것을 갖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아주 그걸 배우고 있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해보자.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웹페이지는 포르노 사이트였다. 인터넷 세상에 곧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어쩌면 지금도 포르노 사이트의 규모가 가장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켰고 비즈니스의 문법을 바꿨으며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냈고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명제의 참을 증명했다. 유튜브도 유사한 궤적을 그릴 것이다. 이제 오프라인 지식 생태계의 진짜 고수들이 유튜브 세계로 이주해 활약해 주기 바란다. 유튜브 외의 지식 플랫폼을 당장 건설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공간에 쌓여있는 가짜뉴스, 음모론, 팬덤 정치, 댓글 부대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좀 더 건강한 지식 생태계를 가꾸어야 한다. 제가 이제 장대익 선생님의 교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건 이제 어떤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종교 분야라든가 정치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접근하기 어려웠던 거죠. 주역 같은 거, 동경대전 같은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주역에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숫자로 나오는 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사놓고도 조금 읽어보다가 그만두고 읽어보다 그만두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또 재밌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용욱 씨가 써놓은 책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앞부분만 지금 보고는 그것도 좀 멈춰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종교를 하면 여러 가지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크게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정말 동학이라든가 또 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났다가 지금 조그만 그 뭐 규모로 축소되어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원불교라든가 증산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걸 처음에 창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뭐 많은 그 뭐 최재우 그분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렇게 순교 하셨죠. 뭐 순교 하셨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제가 단순히 책을 하나 봐가지고는 조금 좀 어려운데 그 관련돼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주 유익하게 생각해요. 물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장대익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이제 또 있겠는데 스스로 이렇게 자정되지 않을까. 진짜 우리 그 장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진짜 고수들이 유튜브 세계로 나와서 좋은 얘기로 활약해 준다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판도 보세요. 우리 정치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태로 그래도 수만에서 수십만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입문한 22대 국회에 들어온 이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으로 평가가 돼버리잖아요. 그 대단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완전한 어떤 그 어떤 뭐 단체라든가 뭐 그룹이라든가 그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교수님 그 얘기처럼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좋은 걸 남겨두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가 또 궁금한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울 수가 있고 꼭 뭐 멀리 가지 않고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좋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